경제수학을 선택한 양산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1차 고사를 대비해서 1단원 수학 경제생활, 2단원 수열과 금융에서 중요 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18페이지 문제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빌 게이츠에 대한 뉴스 기사이다. 기사를 보고 미국의 GDP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뉴스 기사에서는 빌 게이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 문제 자체는 미국의 GDP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게이츠의 재산 900억 달러 자체가 미국 GDP의 0.5%에 해당된다라고 하네요. 이때 GDP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미국의 GDP의 0.5%에 해당된다는 건 뭐냐면 바로 GDP에다가 뭘 곱한 거, 0.5%를 곱한 것이 얼마가 되냐면 900억 달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GDP가 되겠죠. 자, 그러면 GDP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0.5%를 우리가 분수로 고치셔야 됩니다. 1%가 100분의 1이죠. 그럼 0.5%는 100분의 1의 반이기 때문에 200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GDP에다가 200분의 1을 곱한 것이 얼마다? 90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네요. GDP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양변에다가 바로 200을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일단 9이 18이 되는 거고, 자, 여기 0, 2개, 0, 2개라서 0,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표현이 너무 어색하죠? 그러면 고쳐주시면, 10억, 100억, 1000억,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얼마다? 18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의 몇 %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어서 방정식을 세워서 미국의 GDP를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페이지 예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예제 4번은 전체 인구수가 50명인 국가의 올해 실질 GDP가 작년 100에서 150으로 증가했을 때 경제 성장률과 올해 1인당 GDP를 각각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알아볼 것이 첫 번째,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실질 GDP를 빼서 전년도 실질 GDP로 나눈 후에 우리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금년도 실질 GDP가 얼마입니까? 그죠? 100에서 150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우리 금년도 실질 GDP는 150이 되겠고요. 전년도는 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전년도 실질 GDP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100%를 곱해주시면 바로 경제 성장률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시면 50%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인당 GDP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1인당 GDP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인구수를 실질 GDP를 인구수로 나눠준 것이 바로 1인당 GDP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죠? 50명이었죠. 그리고 실질 GDP가 얼마였냐면 올해 실질 GDP는 150이었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경제 성장률의 의미와 1인당 GDP의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21페이지 문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A라는 사람의 임금은 200만 원이고요. 세금으로 6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외해서 실질 세후 임금은 140만 원이 되었는데 바로 200만 원에서 60만 원을 빼면 140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의 임금은 450만 원이고요. 세금으로 얼마를 냈다? 90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질 세후 임금이 360만 원이 되었는데 얼핏 보면 우리가 B가 더 세금을 많이 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때는 두 사람 A, B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모에 적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세금의 비율이죠. 그래서 바로 낸 세금을 구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란 말은 100%를 곱해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A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실질 임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얼마를 냈냐면 60만 원을 냈죠. 그래서 우리가 100%를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은
우리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 대비 2로 약분하면 30%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B를 살펴보겠습니다. B는 임금은 4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세금을 얼마를 냈느냐면 9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100%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약분이 돼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여기 5945니까 약분을 하면 몇 %다? 20%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로서는 B가 9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을 보면 누가 훨씬 높다? A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율을 계산을 하실 때는 항상 기준되는 것은 분모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분자에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예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은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구분하는 문제이죠. 1번 50%에서 60%로 증가하였습니다. 를 표현할 때 10%가 증가하였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요? 그렇죠. 이렇게 퍼센트 자체가 변할 때는 무슨 용어를 써야 되냐면 퍼센트 포인트를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포인트를 쓴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50에서 60%로 변했기 때문에 몇 퍼센트, 그죠? 10% 포인트만큼 뭐 했다? 증가했다라고 적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퍼센트로 나타낸단 말은 기준되는 것에서 얼마나 변했느냐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50%에서 60%로 변하면 몇 %가 변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10%포인트가 증가됐다고 했기 때문에 10%만큼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럼 퍼센트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는 50%를 기준으로 앞에 문제에서 기준되는 것은 어디에 쓴다? 분모에 쓰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쓴다? 분자에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변화된 것은 10%입니다. 그러면 약분이 되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이 되죠. 그래서 5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나타내면 0.2가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몇 %가 된다? 20%가 되죠. 그래서 1번에서는 50%에서 60%로 증가하였다 할 때는 첫 번째 10%포인트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퍼센트로는요 20%가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2%에서 1%로 감소했네요. 자, 그럼 일단은 퍼센트 우리가 수치의 변화는 1%입니다. 그때는 1%가 감소했다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무슨 용어를 써야 된다? 그렇죠. 퍼센트 포인트라는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퍼센트 포인트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 포인트만큼 뭐 했다?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기준은 우리가 2%에서 1%로 감소했기 때문에 2%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되는 것은 분모에 적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변한 건 실제로 1%포인트만큼 변했죠. 그래서 변한 만큼 1%를 우리가 분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약분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0.5, 그래서 몇 %다?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른 표현은 1%포인트만큼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고요. 그리고 퍼센트를 나타내려고 하면 몇 %? 그죠? 50%만큼 감소하였다라고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할 때는 퍼센트 포인트를 우리 바로 사용하는 게 좀 낫고요. 퍼센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기준되는 것에서 얼마나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게 변했느냐를 보시면 되는 부분이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문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예제에서 무엇을 배우셨냐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점을 배우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실업률이 10%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실업률이 4% 포인트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퍼센트 포인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퍼센트 자체의 변화를 가리키기 때문에 10%에서 4%를 빼면 얼마다? 6%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올해 실업률이 4% 감소했다면 실업률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건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퍼센트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이 10%였는데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올해 실업률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4%만큼 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려고 하면 이런 식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10% 계산을 할까요? 자, 10%는 100분의 10이 되고 소수로 나타내면 바로 0.1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0.1하고 4%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주의점은 우리가 단위는 하나의 문자 취급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는 0.1하고 4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10%에다가 4 곱하기 0.1은 0.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 0.4%가 됩니다. 그럼 10%에서 0.4%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9.6%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포인트나 4%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10%에서 4%포인트만큼 감소하면 6%가 됩니다만 10%에서 4%만큼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9.6%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용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27페이지 예제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배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 A와 B가 조개 35개를 3대4로 나누어 갖는다면 각각 몇 개씩 나누어 갖는지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전체에다가 뭘 곱하셔야 되냐면 그죠? 우리가 비율을 곱해 주시는 거죠. 그럼 일단은 3 더하기 4하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7이 되는 부분인데 A 같은 경우에는 그 7 중에서 얼마다? 그죠? 3개만큼 우리가 차지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35 곱하기 7분의 3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5, 3 얼마다? 15. 그래서 우리가 바로 A는 15개를 가지게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총 35개에서 역시 3 더하기 4에서 얼만큼? 4만큼 차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35 곱하기 7분의 4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몇 개다? 우리가 20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례 배분에서는 분모에는 두 비의 합 그리고 분자에는 각각의 우리가 비를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례 배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문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3개의 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PQR이 3개가 있는데 각 어항에 동일한 양의 물을 넣었더니 P는 어항 전체의 4분의 1, Q는 어항 전체의 3분의 2, 그리고 R은 어항 전체의 5분의 4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때 3개의 어항의 크기를 B로 나타내 보아라. 이렇게 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금 체크했듯이 일단은 각 어항에 동일한 물을 넣었대요. 그런데 P 어항 전체의 4분의 1이란 말은 뭐냐면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P에 대해서 4분의 1만큼 차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여기서 이름이 아까 PQR이었는데 일단 새 어항의 크기도 우리가 PQR이라고 나타낸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같겠죠. 그죠? 자, 같은데 자, 첫 번째 우리가 P에다가 이렇게 채웠더니 얼마다? 그죠? 4분의 1만큼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Q에다가 우리가 넣었더니 얼마가 찼냐면 3분의 2만큼 찼습니다. 근데 그 양은 어떻다?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 R 어항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얼마가 찼다? 5분의 4가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물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할 때는 뭐라고 두냐면 우리가 K라고 둬서 B를 나타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4분의 1 P가 K니까 P는 무슨 K다? 4K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자, Q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분의 2 Q가 K이기 때문에 Q 자체는 2분의 3 K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5분의 4R이 K니까 그렇죠? R은 바로 4분의 5K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P 어항의 크기 대 Q 어항의 크기 대 R 어항의 크기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4K 대 2분의 3K 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4분의 5K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듯이 B는 무슨 비로 나타낸다? 정수 B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K가 약분이 되고요. 우리가 그 각 항에다가 뭘 곱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4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이 되고요. 여기 4를 곱하면 3위는 6이 되네요. 4를 곱하면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PQR의 어항의 크기 B는 16대 6대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이 어떻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례상수 K라 두고 우리가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예제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어느 날 환율 시세표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때 미국 USD 100달러를 은행에서 환전을 하면 중국 CNY 위안화로는 얼마를 구매할 수 있는지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중국 돈을 사야 되는데 바로 살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 미국 USD 100불을 가지고요. 일단 뭐로 고쳐야 되냐면 일단 한국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한국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위안화를 사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럼 단계가 두 단계가 되네요. 제일 처음에는 미국 100달러를 뭐로 고쳐야 되냐, 뭐로 바꿔야 되냐면 한국 돈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죠? 그죠? 미국 달러를 우리가 일단 은행에다 팔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팔 때, 그러면 보겠습니다. USD 팔 때 1085.18원. 이거 뭐냐면 1달러에 1085.18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얼마죠? 그죠? 미국 USD 10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달러를 우리가 한국 돈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1달러에 1085.18원이 되기 때문에 100달러 같은 경우에는 바로 185,518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진 것이 일단은 한국 돈으로 고쳐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한국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 돈을 이번에 산다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돈을 찾는데 이때는 살 때 기준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1위안을 사는데 우리 한국 돈이 177.95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108,518원 가지고 얼마나 중국 돈을 살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108,518원을 여기에 이 177.95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위안화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계산기를 좀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때 가격은 바로 609.8 위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는 달러를 바로 중국 돈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로 바꾼다? 한국 돈으로 바꾸는데 이때는 판다는 개념이 되고 그다음 한국 돈으로 다시 중국 돈으로 바꾼단 말은 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단계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예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미국 달러, 일본엔, 유럽연합의 유로 환율 시세표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은 전부 다 1기준인데 일본의 N 같은 경우에는 100엔 기준으로 우리가 환율 시세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 여행을 위해서 10만 엔을 환전을 하려고 한다네요. 자, 다음 환율 시세표에서 수수료를 계산하고 필요한 원화를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것을 환전이라고 하죠. 자, 환전하면은 누가 수고를 하는 겁니까?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수고비를 우리가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 때하고 팔 때 금액이 좀 다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산다라고 하면 자, 이때도 수고비가 붙어요. 그런데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해서 사는 돈에다가 수수료를 더 붙여서 사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팔 때는 어떻게 될까요? 팔 때는 우리가 그 환전해주는 수수료만큼 은행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비를 주고 그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현찰을 살 때는요, 그 현찰을 살 때 금액에다가 우리가 매매 기준율을 빼시면 되고요. 반대로 하면은 우리가 팔 때로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매매 기준율에서 현찰을 팔 때를 빼주시면 우리가 바로 외화로 하나를 살 때 우리가 수수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일 처음에 문제 자체가 두 가지죠. 자, 수수료를 먼저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한국 돈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일본 돈을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때는 그 기준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일본 엔화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살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살 때 수수료. 그러면 살 때는 우리가 1111.48원이 필요한데요. 매매 기준율은 얼마가 되냐면 1092.37원이 됩니다. 그럼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원래는 매매 기준 금액만 주면 되는데 살 때이기 때문에 요만큼 더 준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1111.48원에서 뭘 빼주시면 되냐면 1092.37원을 빼주신 것이 바로 수수료가 됩니다. 근데 기준은 몇 엔당? 100엔당 들어가는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우리가 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9.11원이 나와요. 자, 근데 요거는 방금 봤듯이 몇 원 기준이다, 몇 엔 기준이다, 바로 100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몇 엔이죠? 예, 여기 보면 10만 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엔이기 때문에 10만 엔은 그러면 100엔의 몇 배다? 바로 10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수수료는 뭐가 되냐면 전체 수수료는요. 자, 그래서 앞에서 계산한 수수료는 몇 엔당이다? 그죠? 100엔당에 보는 거고요. 전체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몇 엔이다? 우리가 10만 엔에 대한 전체 수수료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엔당 19.11원이 필요했는데 아까 몇 배라고요? 그죠? 딱 1000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000을 딱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수수료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19,000 우리가 110원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수수료는 19,11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필요한 원화를 우리가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사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원화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100엔당 1111.48 우리가 원이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아까 몇 배다 1000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답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11만 480원이 답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이 수고해준 대가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살 때 수수료는요, 바로 살 때 금액에서 뭘 빼면 된다. 그래서 매매 기준일을 빼주시면 우리가 바로 수수료가 나오는데 N화는 100엔 기준입니다. 근데 10만엔 같은 경우에는 그 100엔의 몇 배? 우리가 1000배죠, 그죠? 그래서 19.11에다가 1000을 곱한 19,110원이 바로 수수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원하는 전체 금액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100엔당 1111.48원이 필요했는데요. 여기서는 1000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되냐면 111만 1480원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37페이지 예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장 예산이 6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출장 예산을 받을 당시 5월 10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고요. 해외 출장을 떠나기 이틀 전인 5월 25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환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환전을 하면은 얼마나 환전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물어본 그런 부분이에요. 자, 단 환전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번 5월 10일에 출장 예산 600만 원을 가지고 몇 달러로 환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1달러에 얼마다 1,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론은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을 뭐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1000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자, 1000이 되고요. 600만 원은 우리가 이렇게, 0이 6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바로 US 달러로 몇 달러가 된다? 미국 달러로 6,000달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할 때는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국 돈을 환율로 나눠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서는 5월 25일에는 출장 예산 6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환율이 갑자기 높아졌죠, 그죠? 그래서 1달러에 1,5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600만 원을 뭐로 나눠주면 된다? 그죠? 1,500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1,500분의 우리가 아까 600만 같은 경우에는 0이 6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약분을 하게 되면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네, 요거는 계산하시면 우리가 바로 4,000달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600만 원인데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환율이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환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돈을 뭐로 나누면 된다? 환율로 나눠주시면 외화를
가질 수 있는 가치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41페이지 예제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수증을 보고 부가가치세는 물품 가격의 몇 %가 부과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물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본 거죠. 자, 영수증에 보니까 모두 4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프레시 우유, 바나나 우유, 고당도 오렌지, 그리고 밀폐 용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쇼핑백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별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다? 부가세 면세 품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뺀 요 2가지 보이시죠? 바나나 우유하고 밀폐 용기의 우리가 가격이 바로 과세 물품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된 물품에 붙는 우리가 세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럼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전체 기준은 뭐다? 물품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분모에는 물품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죠?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부가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품 가격은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요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728원이 되겠고요. 자, 여기가 부가세지요. 그래서 472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딱 보면 여기가 지금 8원으로 끝나고는 있습니다만 딱 몇 배다? 10배가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10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10분의 1은 뭐가 되냐면 바로 10%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10%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영수증을 보고서도 몇 프로가 붙는다? 10%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물을 때는 항상 분모에는 전체, 그리고 분자에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구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바로 퍼센트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부가가치세는 몇 퍼센트? 10%가 부과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페이지 문제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위의 관부가세 계산기에 의한 부가세는 물품 가격의 몇 %에 해당되는지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단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죠. 관부가세 계산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품 가격이 1230 US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 한국 돈으로 고치면 과세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가격은 146만 381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세금이 붙겠죠. 그것이 바로 관세입니다. 자, 관세 몇 퍼센트 붙는다고요? 8% 붙죠? 그럼 8%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있는 과세 가격에다가 바로 8%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나온 가격이 바로 여기에 있는 11만 6,831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과세 가격하고 우리 관세를 더한 것에다가 뭐를 우리가 곱하셔야 되냐면 부가세 10%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146만 우리가 381원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우리 관세 11만 6,831원을 우리가 더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더하시면 2, 그 다음 1,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7, 그 다음에 7, 그 다음 5,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57만 7,700, 157만 7,700, 157만 7,212원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세 몇 %죠? 10%죠. 그래서 여기다가 10%를 곱한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5만 7,722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요. 원래 물품 가격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가세 요거는 얼마 차지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물품 가격은 바로 뭐다? 그렇죠. 앞에서 배웠지만 과세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분모에는 항상 기준되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 기준되는 건 뭐냐면 저기 있는 무슨 가격이다?
물품 가격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물품 가격이냐면 여기 있는 과세 가격이 바로 물품 가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세? 자, 부가세가 되는 거죠. 살펴볼게요. 물품 가격은 146만, 그 다음에 381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는 우리가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 15만 7,722원이 주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네, 중간에 지워져 가지고요. 네, 그래서 15만 7,722원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곱하면 된다. 100%를 곱해주시면 바로 퍼센트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요. 계산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계산하시면 10.8%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부가세 10% 붙는데 중간에 뭐가 붙었죠?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부과된 부가세는 어떻게 되냐면 10%보다 좀 높은 우리가 10.8%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물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가격이다? 과세 가격에 대해서 전체에 붙은 바로 부가세의 비율을 물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예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통상 과세물품 가격이 10%이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차량에 기름을 65,000원어치 넣었을 때 과세물품 가격과 부가세액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도 여기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럼 여기서 과세물품 가격은 어떻게 구하냐면 방정식을 푸듯이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물품 가액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X라고 하면 이렇게 두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세물품 가액이 되겠고, 거기다 부가세를 더하셔야겠죠. 자, 부가세는 그 과세물품 가액의 바로 10%가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한 것이 얼마다? 65,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10%가 0.1이기 때문에 x 더하기 0.1x 하시면 1.1x가 되겠고요. 그게 65,000원이 됩니다. 그럼 x는 바로 1.1로 65,000원을 나눠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하시면 분모 분자에 각각 우리가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65만을 11로 나누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일단 5가 되고요. 55가 됩니다. 100 이렇게 돼서 바로 얼마다? 자, 9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99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10은 우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더 빌려오시면요. 자, 여기 보면 얼마가 됩니까? 이 9가 되겠죠? 그래서 99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이 되는데 안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서 소수점 찍히고 0 하나 빌려내서 9 하면 99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의 수가 9입니다. 그럼 반올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59,091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실제로 이제 과세물품 가액이 되겠고, 여기 10%가 붙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부가치세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부가세액. 자, 부가세액은 바로 59,091원에서 몇 퍼센트? 10%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5,909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수점에서 원 단위까지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더하시면 얼마다? 65,000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답은 과세 물품 가액은 59,091원이 되겠고요. 부가세액은 59,909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문제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총 6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300kWh일 때 전기요금 합계를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여기 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무슨 요금? 기본 요금이 먼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전체 사용한 금액을 더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선 봐야 될 게 몇 와트를 썼죠? 그리고 우리가 380kWh를 쓴 겁니다. 그럼 어느 구간에 속할까요? 바로 4구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사용량이 어느 구간에 속한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기본 요금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3,850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3,850원이 기본 요금이 되겠고요. 자, 사용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380kWh이기 때문에 1구간에 있는 100kWh는 다 사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1kWh당 60.7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큼 다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다 사용한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1kWh당 125.9원이기 때문에 역시 얼마다 100kWh를 다 쓴 거예요. 자, 그리고 3구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1kWh당 187.9원인데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100kWh만큼 다 쓴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380kW니까 이 4구간에서는 얼만큼 썼겠어요? 그쵸, 바로 80kWh를 쓴 겁니다. 그러면은 1kWh당 280.6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다? 바로 80만큼 쓴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 사용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식으로 옮기면 일단 1구간에 기본 1kWh당 60.7원이었기 때문에 100kWh 다 사용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125.9원이 단가인데 역시 100만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구간 187.9원인데 역시 100만큼 다 사용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4구간에서는 바로 280.6원인데 몇 kWh? 80kWh만큼 쓴 거예요. 이걸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로 나오면 이렇게 표로 계산하시면 좀 편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로 계산이 바로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얘는 3,850원 그대로고요. 얘는 100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70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00 곱하겠죠? 그러면 100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2,590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100kW 다 썼죠? 여기는 18,000 우리가 790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22,448원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세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더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63,748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사용한 전기 요금에서 이게 몇 구간에 속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때 기본 요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 요금을 다 더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앞에 구간은 전부 다 몇 kWh씩 100kWh 다 쓴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곱하셔가지고 다 더해 주시면 전기요금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이지만 이해를 하시면 쉬울 수가 있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